자, 봄에 입춘이 시작이 돼서 봄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. 우수경칩에 성장을 해요. 그러니까 우수비에 대동강물이 풀린다 뭐 이런 말이 있다 그러죠. 우수에 가보면 꼭 비가 와야 찔끔 오는데도 밭에 가보면 흠뻑 젖어 있어요. 참 신기해요. 그러니까 겨울에 언 땅이 누릅니다. 이게 하지 전에는 가뭄이 온다 그랬잖아요. 이게 왜 가뭄이 올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요. 이것도 그냥 제 해석인데 봄에 춘분에 만물이 부활해서 이 파란 기운들이 땅속의 물을 엄청 빨아먹은 거야. 어? 그죠? 그 파란 잎을 낼래니까. 그래서 땅속의 물이 고갈된 거 아닌가. 근데 이때는 아직 땅속에 물이 많죠. 겨울에 얼어있는 상태로. 그게 풀어지니까 찔끔 비가 와도 질퍽거리죠. 그러다 이제 경칩이 되면 뽀송뽀송해져요. 경칩이 되면. 그래가지고 경칩의 밭에 가보면 겨울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. 내 밭에. 겨울 지도. 겨울이 어땠나. 이게 경칩에 가보면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. 볼 수가 있는 거죠. 겨울이 가물었다 그러면 금이 더 많이 쩍쩍 갈라져 있고 돌이 뿌리가 많이 들떠 있죠. 네, 그러니까 꼭 가물다고만 할 수는 없는데, 하여튼 겨울이 가물었는지, 비가 적당히 왔는지, 이런 거를 경칩에 가보면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경칩에 흥리를 하면 손해가 없다 그랬어요. 경칩이 이제 막 경칩서부터 풀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, 흙이 그렇게 부드럽고, 그래서 부지런한 농부는 사실은 이파에 풀을 매는 농부는 게으른 농부예요. 근데 기농자나 도시농부들은 하지 지나서 풀을 매죠. 그 결국은 정글로 만들어 놓고 남의 밭에 가서 싸워요. 자기 밭인 줄 알고. 근데 이파에 풀을 매는 농부는 그래도 좀 어느 양심 있는 농부고, 부지런한 농부는 경칩서부터 맨다 그랬어요. 그래서 풀을 매는 건요, 풀 있을 때만 매는 게 아니에요. 풀을 맬 때요, 풀만 매면 안 돼요. 풀 없는데도 매줘야 돼요. 왜 뽑는다고 안 하고 맨다 그럴까요? 참 재밌죠? 뽑으면 풀이 더 올라옵니다. 뽑으면. 맨다는 건 간다는 뜻을 포함한 거죠. 간다는 뜻을. 그래서 있는데 없는데 다 갈아줘야 돼요. 호미질을 다 해줘야 됩니다. 제가 재밌는 뻥을 친 거지만 시골 토종 수집한다 뭐한다 취재 다니면서 보니까 재미난 게요. 할머니 지나간 자리엔 풀이 없구나. 제초 인간이라는 뜻은 아니고 나쁜 의미로 하는 게 좋은 의미인데, 제가 공부할 때 할머니들은요 수시로 호미질 해주고, 수시로 홈이 없으면 손으로도 훑어주고, 아니면 직구 가도 지판으로라도 긁어주고. 근데 농사 초보자들은 뭘 잘하는 줄 아세요? 농사 초보자들이 제일 잘하는 거, 물 주는 거. 그냥 밭에만 가면 물 줘요. 할 줄 아는 게 물 주는 거밖에 없어요. 비 와도 물 줘. 그 초보자들은요, 물 많이 줘서 죽이거나 물 안 줘서 죽이거나 있잖아. 물 많이 주면 왜 죽어요? 숨 막혀 죽는 거야. 흙은요, 작물은 물보다 공기가 더 중요해요.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긁어주는 건 공기를 넣어주는 거예요. 근데 물만 넣어주면 숨구녕에 물이 다 메워버리니까 숨을 못 쉬어 죽는 거예요. 하여튼 그런 거예요. 근데 그 경칩에 가보면 이게 흙이라는 게 겨울 지나면 흙이 변합니다. 흙이 변해요. 제가 일부러 실험 삼아 꼬챙이 꽂아놓으면요, 꼬챙이 위치가 달라져 있어요. 높이도 달라져 있고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경칩 가보고 실감이 나요. 그래서 보리밟기는 경칩에 해준다. 보리밟기. 보리밟기 왜 해주는지 아시죠? 땅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공중에 떠요. 그러면 뿌리에 공기가 들어가서 말라주니까 밟아주고. 그래서 보리만이 아니라 겨울난 애들은 그렇게 떠요. 마늘은 막 튀어 올라와 있어. 무슨 스프링 달린 놈처럼. 그게 이제 겨울이 어땠구나 걸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경칩에 부지런한 농부는 흙을 갈아주지만, 경칩에 들나물이 저는 특히 냉이가 최고로 맛있을 때가 경칩이에요. 이따 냉이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, 진짜 저는 풀을 많이 먹어요. 우리 민족은 풀 많이 먹는 민족이에요. 근데
그 풀도 어떤 풀이냐? 야생풀이에요. 야생풀을 많이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. 자, 유럽에 봄에 들녘에 나가서 냉이 캐는 사람 있으면 영락없이 한국 사람이에요. 한국 아줌마는 한국 할머니 쑥 먹는 나라가 아마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. 쑥은 독초잖아요. 독초. 응? 국화과. 어? 그건 좀 이따 또 얘기하죠. 그게 경칩이에요. 그래서 경칩에 무너진 담벼락 보수하고 흙 갈아주고 풀업수도 갈아주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는 백로 처서백로. 처서백로가 이제는 백중이 있는 절기입니다. 백중 아세요? 백중. 7월 15일. 아까 누가 백중 얘기했었는데, 그죠? 사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명절은 제가 볼 때는 단오와 백중이에요. 그 마을의 명절이죠. 마을 축제. 추석과 설날은 개인의 축제라 그럴까요? 개인의 집안의 명절. 단오와 백중은 마을의 명절이죠. 그때 이제는 가장 배부르게 먹는 때가 백중일 거예요. 좀 이따 단오 얘기하겠지만 단오는 사실은 굶는 명절이에요. 먹을 게 없어요. 단오 때는. 근데 백중에는 먹을 게 많죠. 쳐서 지나면 벼 이삭이 패고 벼 이삭이 패면요 논농산 끝이에요. 이제 수확만 남은 거야.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백중을 호미씨시 머슴생일. 아까 누가 그랬다 맞아. 머슴들한테 고기 구워준다 그랬나 막 그랬어. 백중에. 그 논이 이제 저도 하지만 논에 일이 없죠. 그 다음에 이제 김장작물 심으니까 밭은 여자가 하니까 여자들도 쉬어요. 그래서 백로에 며느리 친정집 간다 이랬어요. 그게 이제 잠깐의 초가을의 어떤 명절 우리들의 풍습이죠. 재미난 거 백로에 전어철이 와요. 전어철. 근데 전어 구우면 뭐라 그러죠? 집 나가 며느리 돌아온다. 백로에 며느리 친정집 간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며느리 친정집 보내놓고 지들끼리 꼬먹는 거죠. 제가 해석한 겁니다. 뭐 메모하지 마세요. 제 얘기 뻥이 많으니까 선별해서 그게 이제는 젖대 백중비. 그리고 젖대 이제 비로소 처서 지나서 열대야가 올해도 처서 지나서도 있었죠. 가시고 모기 바늘이 꼬부라진다는데 요즘 모기 새끼들이 뭐 처서에 꼬부라지는 모기가 어디 있어요? 할로가 되고. 근데 저희 집 2001년에 이사 왔는데 단독주택 순 날림으로 지은 집인데 얼마나 추운지요. 한겨울에 난방비 25만 원 내도 15도가 안 넘는 거예요. 겨울에 이사를 갔는데 추워서 잠바 입고 자요. 잠바 입고 두꺼운 이불 덮고 그러고 자는데 집 샀다고 어머니 모시고 기념으로 왔더니 어머니가 니들이나 살아라고 가버렸어. 그럴 정도로. 근데 그 집이 진짜 처세 모기바늘이 꼬부라졌어. 근데 너무 춥다 그래서 이제 보수공사 리모델링 비슷하게 했더니 25만 원에 18도, 20도가 되니까요. 모기가 안 사라져. 그게 어느 게 정상인지 모르겠어요. 저 어릴 때 보면 잠자고 일어나면 겨울에 머릿맡에 있던 걸레가 돌덩이가 되고 이랬잖아요. 오감 갖다 놓으면 살얼음 끼고. 그게 어느 게 정상인지 모르겠어요. 하여튼 어쨌든 너무 요즘은 철을 어기고 사니까. 자, 그 다음 넘어갈게요. 그래서 소만망정. 소만은 뭐냐면 소가 이제 작을 소자인데 이제 부사로 점점 여름 기운이 가득 찰 망. 여름 기운이 가득 찬다 이런 뜻이에요. 망종은 저게 까끌하기 망자예요. 까끌하기 망자. 종은 파종할 때 종자고. 그러니까 이제 까끌하기가 있는 작물을 심는다. 그걸 이제 좀 더 확대해서 해서 모내기 한다. 내지는 밀보리 수확한다. 이거가 다 같이 해석할 수가 있죠. 저때 보릿고개가 있고 단어가 있는 거예요. 근데 보릿고개는 저는 굽는 고개가 아니라 풀 먹는 고개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풀 먹는 고개다. 단오는 벼 모내기 축제다. 옛날에 모낼 때 떡을 했어요. 항상 풍악을 울리고 둘에. 그래서 단오는 제가 이름 붙이기를 세상에 없는 유일한 굽는 축제.